정말 고뇌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당의 비상식적인 결정들에는 아직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정당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이념만을 추종하는 정당으로 추락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이번 5.18 공청회 사태에서 보듯이 자유한국당은 과거 회기 이슈가 터지면 수습불능이 될 정도로 취약한 정당입니다. 보편적인 국민 정서까지도 무시한 채 무모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당원 동지들께서 이대로는 안 된다, 개혁 보수의 가치를 꼭 지켜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이상 당과 보수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먼저 변화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진정한 보수정당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당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출마 선언 때 말씀드렸듯이 과속, 불통, 부패, 무능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우는 자유한국당의 대표 전사가 되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통해 수권정당의 토대를 마련하고 정권을 탈환하라는 당원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부응하는 자유한국당의 대표 선수가 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과거로 퇴행하는 당의 역주행을 막아냅시다. 미래로 나아갑시다. 보수 대통합을 이뤄내 정권을 심판하는 데 힘을 모아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답. 이번에 불출마를 오늘 아침에 결심하신 현역원 몇 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위원장님을 지시하시면서 사퇴하신 걸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 좀 알고 계시는 만큼 어제 저녁 있었던 일과 합쳐서 좀 알고 계신 만큼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조금 보도가 됐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등록 거부를 함께 하기로 했던 분들을 한 분 한 분 일일이 찾아뵙고 어떤 분은 2번까지 만나가면서 간곡하게 저를 지지해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사실 그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입장이 있고 또 그분들이 본인이 돼야 할 이유를 그동안 꾸준히 설파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어서 저를 지지하는 것은 사실상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아마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나 어저께 원칙적으로 동의해 준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또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한 분 한 분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다 밝히는 것은 도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상 당 지도부의 결정이 바뀐 건 아닌데 5.19 결정을 철회하게 되신 거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복수나 후대 이런 분위기에 대한 우려도 반영되는지.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참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일회성일 수 없다는 위기감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당의 지지율이 약간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생기고 있는 국민들의 불만, 분노,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당이 점점 더 자신감을 찾아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경화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정당은 우파 정당입니다. 우파 정당의 스펙트럼에서 좀 더 가운데 쪽, 다시 말해서 개혁 보수의 입장을 보강을 해도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점차 이렇게 우경화해 가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과 괴리되고 유리되는 일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저를 매우 걱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등록 거부를 함께 하기로 한 약속에 묶여서 출마를 하지 않게 되면 아마 개혁 보수를 지지하시는 우리 당의 당원들이나 보수파의 가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마음 둘 곳이 없다, 또 투표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바람직스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 점 때문에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출마 선언 때도 제가 분명히 강조를 해서 호소를 드렸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마음입니다. 사실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수감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애처로움과 안쓰러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환경으로도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자체가 매우 서글프고 그리고 지켜보기가 마음이 아픈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두 전직 대통령이 빨리 재판이 끝나고 사면 복권돼서 영어의 몸이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보수 우파를 위한 정당이지 두 전직 대통령을 위한 정당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 당원들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들의 그러한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이 될 때에 국민 대중으로부터 사랑과 지지가 멀어진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면서도 그렇고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심정적으로야 좀 과장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당원들 사이에서 그것까지를 금기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 대중들에게 주는 영향,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인상,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고려를 해보면 참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이 문재인 정권을 향하는 분노, 이것을 넘어서서 그 분노를 좀 더 다스리시면서 정제된 형태로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겨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그리고 나라에 잘 못 가고 있는 길을 바로잡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모두 합심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호소드릴 주자가 없다, 이 당에. 그 점 때문에 오랜 고민의 기간을 거쳐서 오늘 어저께 함께 등록 거부를 하기로 했던 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또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시장이 이번에 5.18 공청회 사태로 통해서요, 너무 당이 극우적인 성향 때문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게 꼭 유일한 이유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사태가 난 다음에 출마 얘기에서 말씀 안 하신 걸 추가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야 사당에서 그럼 윤리 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엔 동의하시나요? 윤리 제소가 됐던 우리 당내에 징계 논의가 됐던 진정성 있는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당에서 광주에 내려가서 최고위를 다시 말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역사적으로 이미 정립이 된 사실에 대해서 서툴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국민적 오해를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 당의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진정성을 담아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입장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윤리재산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당대표는 아니시니까 당장 정하실 수 있는 입장은 아니시겠지만 차기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의 입장이 되시면 차기 공천에서 이런 부부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을 공천 배제하겠다든지 이런 원칙을 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차기 공천 심사 때 이런 보수정당 스펙트럼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을 공천 배제하겠다 이런 것들 혹시 공약하실 수도 있을까요? 네, 선거운동 과정에 있고 그리고 출마를 하신 분 중에 또 사건에 관계되어 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공천 배제를 포함한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전에 누누이 강조를 한 것처럼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분명히 정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입장을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의 비상식적인 결정은 아직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하셨는데 지금 이제 당권 경쟁에 복귀를 하시면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다시 출마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마당에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이 그동안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몇 가지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어저께 김병준 위원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개의치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뭐 토론의 횟수를 몇 번을 하든 또 연설의 횟수를 몇 번을 하든 그리고 그 형식을 어떻게 하든 그건 전적으로 선관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나름 좀 선을 그은 것으로 TK 표심이 사실은 절대적인데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부분에서 본인이 좀 표심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후보자의 입장에서 오늘 드린 말씀이 TK 정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전에서 불이익을 본다고 해도 감수할 생각입니다.